안녕하세요. 오늘은 CNN 10의 그 뉴스 아티클 중에서 Drought in the American West, Drought in the American West, 요 질문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he nations of India and Bangladesh are enduring severe floods, the opposite is tru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northern hemisphere. 첫 번째 그죠? 한 줄. 요것만 딱 먼저 볼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While the nations of India and Bangladesh are enduring severe floods, the opposite is tru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northern hemisphere. 이렇게, 그죠? 했어요. 그러면, 어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while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아시는 뜻이 뭐뭐 하는 동안에,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동안에라는 뜻 1번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반면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문맥에 맞게 두 중에서 하나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에 are enduring 이라는 동사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 동사 endure 다시 한번 더 endure. endure는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참다 견디다. 그 다음 severe. 형용사로 극심한이라는 형용사이시죠. 그 다음 단어 floods. 제가 s를 붙였는데 지문에 지금 s가 붙어 있거든요. 다시 할게요. flood. flood 하면 이건 홍수 이렇게 가시죠. 그 다음에 다음 단어 opposite. 이거는 반대의라는 그죠 형용사이시고요. 그 다음 northern 이거는 north 있죠. 북쪽이라는 말의 형용사. 그래서 북쪽의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hemisphere 이거는 방구, 지구의 방구.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말씀하시게 되면 northern hemisphere 이거는 북방구, 그죠? 이렇게 되시는 거죠. 어휘를 보셨습니다. 문장으로 갈게요. While the nations of India and Bangladesh 해서 주어가 the nations of India and Bangladesh 이렇게 들어갔어요. 인도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그죠? 방글라데시. 그 다음 오후는 우리가 뭐뭐쓰이 이렇게 뜻으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전치사이시죠. 그러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국가들은 are enduring 비동사 플러스 ing 아까 endure이 참다 견디다니까 견디고 있는 중이다 견디고 있다 뭐를요 극심한 홍수를 견디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국가들은 극심한 홍수를 겪고 있는 반면에 라고 첫 번째 구문 그죠 절이 한번 해석이 됐습니다. The opposite is tru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northern hemisphere. 그 반대가 사실이다. 어느 편에서? 그러니까 side가 쪽이죠. 편. 그러니까 반대편. 어디의 반대편이요? 북반구의 반대편에서는 그 반대가 사실이다. 주어가 the opposite으로 잡혔는데 그럼 여러분 홍수의 반대가 가뭄이죠. 가뭄은 영어로 drought. 우리 아까 헤드라인 제목에 있었어요. drought.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은 홍수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북반구의 반대편의 나라들은 가뭄을 겪고 있다라는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지금 보셨던 요 어휘 확실하게 공부를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뉴스 앵커가 말하는 듣기가 잘 들리시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While the nations of India and Bangladesh are enduring severe floods, the opposite is tru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northern hemisphere. Lake Powell and Lake Mead, which are both found partly in Arizona, are at such low levels that the millions who depend on these lakes could see significant water restrictions in the days ahead. Reductions have already affected farmers.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ke Powell and Lake Mead, which are both found partly in Arizona, are at such low levels that the millions who depend on these lakes could see significant water restriction in the days ahead.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래서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found 이거는 찾다, find의 과거죠. 그래서
find, found, found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epend on, 그죠? 이거는 어디에 의지하다,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lake, 호수죠? 자, 호수를 우리가 lake라고 합니다. significant, 이거는 중요한이라는 뜻도 되고 중대한 이런 뜻도 되고, 그죠? 뭐 상당한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restriction. 그러니까 강세가 I에 있어요. restriction이라면 제한, 그죠? 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reduction. reduce가 줄이다라는 동사인데 reduction이 삭감, 그죠? 뭐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줄임이라는 명사로 저희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긴데 여기서 주어가 지금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ake Powell and Lake Mead 보이시죠? 그 다음 which 동사 있어요? 동사 없죠? 그럼 계속 가야 돼요. 아직 주어가 끝나지 않았다. Which are both found partly in Arizona 했죠? 아, 여기서 선생님 동사 여기 are found 이거 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주어가 길게 빠지는 이 부분을 먼저 분석하고 뒤 넘어가도록 할게요. Lake Powell and Lake Mead 하면 which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 나왔던 단어를 추가 설명할 때 쓰는 관계사. 그래서 파월 호수와 미드 호수가 어떤 호수냐면 이 둘 다, 보스는 둘 다죠. 그 다음에 are found 이라면 이게 지금 수동태로 갔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수동태 문법이 적용이 됐어요. 그럼 이게 찾았다가 아니고 발견된, 그죠? 수동태로 해서 부분적으로 발견된 파월과 레이크 미트는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애리조나 주에서 발견된 파월 호수와 미드 호수가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호수들은 하고 이제 제가 여기 가로 닫아 보면 자, 위치는 지금 파월 호수가 미드 호수를 설명한 관계사 구문이고 여기서 이제 진짜 주어가 뭐냐 했더니 레이크 파월과 레이크 미드가 주어로 잡혔죠, 주어. 그러니까 동사 복수 are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호수들은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At such low level 이라면 이게 such가 너무 그죠? So 이런 뜻으로 같이 해석을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low level 수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거죠, 레벨이. 그래서 너무 낮은 수준에 있다. 그죠? 비동사. 너무 낮은 수준에 있다.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문장이 자꾸 연장이 되는데 such low level step, such that.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대리야하다. 이렇게 문장을 연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수위여서 대리야. 대시 나왔다는 건 그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가 새로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 뒤에 주어가 어딘지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세 주어는 the millions 하고 나서 who가 나왔네요. 이거 누구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또? the millions이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인데 사람을 추가 설명할 때 쓰는 관계사 who, 그죠? 수백 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depend on, 아까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수거 나왔죠. 어디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 호수들 이렇게 언급하면은 이거는 앞에서 이 호수들이 이미 언급이 됐어요. 누구? 파월과 미드 호수들에게 의존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대절 이하의 주어는 요렇게라는 거죠. 수백 명의 사람들은 could see 볼 수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 could 얘기 잠시 할게요. 자, 이게 can의 과거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여러분. 그럼 1번 can의 과거 할 수 있었다. 맞아요. 근데 2번으로 이게 could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 그래서 이게 과거가 아닌 거예요. 뭐뭐 할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조동사 could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당한 water restriction을 볼 수도 있다. 그죠? 아주 상당한 restriction 아까 제한이었죠. 물 제한을 그죠? 볼 수도 있다, 만날 수도 있다.
그죠? 겪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in the days ahead. 요거를 수거처럼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ahead가 이제 앞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the days ahead라고 묶어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다가올 날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며칠 후에 또는 다가올 날들에 상당한 물 제한을 볼 수도 있다. 상당한 물 제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석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호수와 미드 호수인데 어떤 호수냐면 이 둘 다 애리조나에서 부분적으로 발견이 되는 파월 호수와 미드 호수는 너무 낮은 수위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 이 호수들에 의존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상당한 물 제한을 겪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앞으로. 그죠? 네, 이렇게요.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바로 이어서 보시면요. Reductions 주어져 have already affected farmers. 여기서 단어 우리 아까 체크 안 한 거. affect라는 단어는 영향을 미치다. 그죠?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한이라는 말이 언급이 됐으니까 이런 물의 제한, 물의 하락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미 이 하락은 이미 영향을 미쳤네요.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선생님,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인데,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동사는 affect가 아니고 어떤 시제가 쓰였죠? have affected 이런 시제가 쓰였거든요. have affected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 자, 여기서 현재 완료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have 플러스 pp라는 동사의 시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 시제이고요. 첫 번째로 이것은 계속적 용법일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자,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현재, 여기에 과거, 여기에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일 때는 우리가 현재 동사 쓰고, 그죠? 자, 과거일 때는 ed나, 그죠? 아니면 이제 과거 시제의 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 미래일 때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조동사 will이나 be going to를 써서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 언제 쓰느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거나, 그 다음에 그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어떤 시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단편적으로 그냥 이 시간대에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have 플러스, 그 다음 pp는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관련된 이 단어를 현재까지 쭉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까지 가지고 오고 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have 플러스 pp는 해석을 과거의 어떤 사실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I live in 부산, 그죠? 저는 부산에 삽니다. 예를 들어서 for 30 years 이라면 30년 동안 저는 부산에 삽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부산에서 30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쭉 살아오고 있다. 뭐뭐 해왔다. 이거 적을까요? 해석을 옛날부터 쭉 뭐뭐 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동사를 have 플러스 pp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동사가 I've lived, I have 줄일게요. I've lived in Busan for 30 year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언제 쓰이냐 했더니 자, 1번 계속적 용법.
현재 완료 2번. 자, 완료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완료 결과적 용법. 현재 완료 2번. 완료 결과적 용법.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의 제목이 완료잖아요. 그러면 나 뭐뭐 다 했다. 뭐뭇을 다 끝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인데 예를 들면요. 제가 I finished my homework 이라면 나는 숙제를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끝냈다. 내 숙제를 끝냈다. 뭐 예를 들어서 2 hours ago 이라면 2시간 전에 이런 문장 쓰실 수 있죠. 이거는 현재 완료가 아니고 그냥 단순 과거 동사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도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냐면 I have finished I will finish my homework.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그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뭐뭐 해왔다 이거와 달리 여기서는 숙제를 끝내왔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냥 해석을 끝냈다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숙제 다 했다 이렇게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완료 결과적 문법일 때는 단순 과거와 굉장히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이렇게 하면 숙제 다 하셨어요? 숙제 다 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네, 저 숙제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부사를 써서 강조를 조금 하실 수 있는데 숙제 다 했어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하고 질문했을 때 네, 저 이미 숙제 다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사로 뭐를 쓰실 수 있냐면 Yes, I'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already는 이미, 벌써라는 뜻이죠. 이미 벌써. 그래서 나는 숙제 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이미 벌써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 have 플러스 pp 사이에 부사를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공식 have 플러스 pp 사이에 부사를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제 숙제 다 했어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하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언제 다 했냐면 저 방금 전에 그죠? 얼마 전에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 have 했으면 요 사이에 우리가 어떤 부사를 쓰실 수 있냐. 이미 말고 이제 막 방금이라는 부사 just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막 숙제를 다 끝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끝난 시점이 조금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쓰실 수 있죠. 그 다음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이러면 이 사람은 숙제를 아직 끝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아직 숙제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부정문이 들어가겠죠? I have not finished. 그죠? have 플러스 pp 사이에 부정문, 부정의 어구 not을 쓰고요. I have not finished my homework. 그 다음 아직 하면은 끝에다가 yet. 그죠? 얘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not을 줄이면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 결과적 용법일 때는 어떤 부사와 함께 잘 쓰냐 했더니 이미 벌써라는 already. 그 다음에 이제 막 방금이라는 just. 그 다음에 아직 끝내지 않았다라는 yet과 같은 말과 함께 쓰면 현재 완료의 완료 결과적 용법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해석을 그냥 다 했다.
했다, 이미 다 끝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문에 다시 올라가 보셨을 때, 이 듀링 또는 삭감, 즉 제한의 다른 말이겠죠? 이 제한이 이미 영향을 미쳤다. 그죠? 농부들에게. 그러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를 그냥 영향을 미쳤다라고 단순 과거처럼 해석을 하고 그냥 동사의 현재 완료를 쓴 거죠. 이미 그게 일어난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강조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완료로 동사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 영어 뉴스를 보실 때 동사가 해 플러스 PP 동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적 용법인지 완료 결과적 용법인지 또는 경험적 용법인지를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아직은 경험을 지금 설명 안 드렸는데 경험 마지막으로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해 플러스 PP가 첫 번째가 색깔. 자, 해 플러스 PP가 첫 번째는 계속적 용법. 두 번째는 완료 결과적 용법. 그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일 때는 예를 들면 뭐 3년 동안 제가 운동을 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3년 동안 쭉 뭐뭐 해왔다. 이런 표현이랑 함께 쓸 때는 동사를 해 플러스 PP를 쓰실 수 있어요. 해석은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완료 시제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은 just already yet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고 그냥 이거는 해석을 단순 과거처럼 뭐뭐 했다, 끝냈다, 그죠? 다 했다. 그 다음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안 했다, 다 끝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쪽으로 올게요. 경험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회화를 하실 때 이제 한국말로 나는 뭐뭐 한 적이 있어. 뭐뭐 한 적이 있다. 또는 나는 뭐뭐 한 적이 없어.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뭐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때 우리는 동사를 해 플러스 PP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I 하고 나서 ate 그냥 단순 과거 한번 써볼게요. I ate Indian food. 그러니까 저는 인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는 단순 과거.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인도 음식 먹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 이 동사가 have 플러스 PP 동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I have eaten Indian food.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기준으로 상대방한테 당신은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you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하니까 자리 바꿔서 질문을 Have you eaten Indian food? 이렇게 하면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하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저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Yes. I have 줄일게요. Yes, I've eaten Indian food before. 네,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No, I haven't eaten Indian food before. 아니요, 저는 이전에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그죠? 공식을, 동사를 have 플러스 pp를 쓰는 것을 현재 완료로 하고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서 과거 분사 부분을 pp라 부르죠.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쓰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적 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I've, 줄일까요? I've lived in Busan for 30 years. 이렇게 하면 나는 부산에서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또는 I've lived in Busan 하고 나서 뒤에다가 since 2012 또는 2012 이렇게 하면 2012년도 이래로부터 쭉 살아왔다. 그래서 요렇게가 계속적 용법에서 쓰이는 그저 용법 그 표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적 용법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아까는 숙제를 다 했다 했으니까 뭐 완료하다로 한번 해볼게요. I've already completed. I've already completed my project. 이러면 제 프로젝트를 이미 다 완료했어요. 끝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I've
just 부사 넣을게요. 이렇게. I've just completed my project 이라면 나는 방금 제 프로젝트를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I haven't completed my project yet. 그러면 아직 저는 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용법이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말하고 싶으면 동사를 have 플러스 pp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ve seen the movie.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뭐 이거를 I've watched the movie. 이렇게도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하고 나서 끝에다가 before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I've watched the movie before. 저는 그 영화를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잠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시 정리해서 처음부터 그죠? 그동안 배운 거 한번 그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ke Powell과 Lake Mead, 그죠? 둘 다 애리조나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이 호수들은 너무 저조한 수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호수들에게 의지를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아주 상당한 물 제한을 겪을 수도 있다. 자, 가능성의 could,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제한은 이미 농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단어는 restriction은 제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와 동요로 사용될 수 있는 reduction으로 다른 단어를 썼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 문장이 정확하게 다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Lake Powell and Lake Mead, which are both found partly in Arizona, are at such low levels that the millions who depend on these lakes could see significant water restrictions in the days ahead. Reductions have already affected farmers.